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개토하우스,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대한국제물류,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김정현보험 공동 제공입니다. 2025년까지 뉴질랜드 전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하는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형 식품 가공업체 델몬트가 부실 가공에 따른 부패와 병원균 오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옥수수 통조림 제품 약 6만 5천 개에 대해 리콜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을 3개 이상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시간당 3.4건, 하루 평균 8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2025년까지 뉴질랜드 전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하는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오타구 대학교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금연을 하는 사람들의 수에 매년 17,000명의 금연 인구를 추가해야만 이 목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닉 윌슨 교수는 현재 담배를 끊는 사람들 수보다 5배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고 매년 8,000명의 마오리 사람들과 9,000명의 마오리 아닌 사람들이 더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현재 퀴트라인과 같은 금연단체를 통해 1대1로 금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2,000명의 마오리 사람들과 6,100명의 마오리 아닌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윌슨 교수는 뉴질랜드의 금연운동이 해외 다른 나라들보다 진행 속도가 더 느리다고 말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은 오늘 뉴질랜드 메디컬 저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국민당의 사이먼 브리지스 당수는 아던 총리가 영주권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체코 출신 전과자의 친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아던 총리를 비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잠잠해졌던 체코 전과자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그 가운데에 아던 총리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던 총리의 친구로 무술에 능한 리치 하드코어는 체코 전과자의 친구로 알려졌으며 이 친구들 간의 문자 내용이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당에서는 이 문자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아던 총리는 친구들 간의 텍스트일 뿐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의해 요청하면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출신의 전과자가 받은 영주권은 외부 압력에 의해 곧 취소됐습니다. 행동당은 가정에서의 금연 계획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노동당의 루이자 월 의원은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차 안에서의 금연 조치 다음 단계로 각 가정에서의 금연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진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월 의원의 제안에 대해 연정 파트너인 피터스 당수는 가정에서의 사생활 침범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제1당은 이를 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동당의 데이비드 시무어 당수는 이 같은 발상이 노동당 정부의 답답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의 반대 급부를 고려하지 않는 노동당 정책들의 무리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시무어 당수는 가정에서의 금연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 행위로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목적과 관료주의적인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어제 크라이스트처치 복구 작업의 새로운 초석이 될 사업으로 시내 대성당에 뼈만 남아있는 철골 구조의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대형 크레인이 대성당 현장에 설치됐으며 새해부터 철제 구조물 제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11년 대지진 이후 복구 작업이 많이 진행됐으나 시내 중심부의 대성당과 그 주변은 당시 지진으로 입은 상황 그대로 남아있으며 대성당의 작업이 시작되면서 중심부의 복구 작업이 같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의 상징이었던 대성당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과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으며 철거 작업의 시작으로 새로운 모습을 나타나게 될 도심 모습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복구 작업 책임자는 밝혔습니다. 철거 작업 이후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2020년부터 1억 달러의 비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4살짜리 여자아이가 마누레와 럭비클럽의 스크럼 기계에서 놀다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6시 35분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족이 와 있었으며 현재 유가족들을 돌보는 빅팀 서포트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전 올브렉스 케빈 미알라무 선수의 조카가 스크럼 기계에서 놀다가 기계가 무너지면서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에 대해 럭비클럽에 있는 스크럼 연습기계의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놀던 젊은 친구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떠난 이후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미알라무 선수는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단 검시관에게 의뢰했다고 밝히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폭우가 내린 팔머스논노스 전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으며 일부 도로는 자동차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후 갑작스레 내린 비는 1시간 동안 계속됐고 이로 인해 지역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로버스 레인과 제임스 레인 등 일부 도로에 통행이 불가하다며 운전자들은 도로 상황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레디어스 페퍼트리 요양원과 병원도 홍수로 인해 사람들의 건물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오클랜드 남부 유치원에 있는 놀이터의 놀이기구가 도난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망가레이 브리지에 있는 유아교육센터의 직원들은 건물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던 놀이터의 놀이기구가 절반 이상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난당한 놀이기구는 3m의 긴 미끄럼틀과 등반벽, 피크닉 테이블 2개, 그리고 다른 놀이기구 등이었습니다. 유아교육센터 직원들은 사라진 장비를 훔쳐가려면 최소한 2명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대형 차량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아교육센터는 올해 적어도 10건의 도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오클랜드 해변에서의 의심스러운 마우이 돌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어린 돌고래의 사체는 푸켓코의 서쪽 카이오리 타이 비치에서 발견돼 지난 수요일 보존부에 신고됐습니다. 죽은 돌고래는 심하게 부패돼 얼마 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존부 관계자는 검시로 사망 원인을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린 돌고래가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존부에는 이미 올해 2건의 마우이 돌고래의 죽음이 보고됐으며 이는 모두 자연적인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150년이 넘은 난파선이 많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스랜드의 카이파라 비치 모래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고 작은 굴삭기가 동원됐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이 작업으로 난파선은 모래 속에서 파내어졌습니다. 17m의 이 스쿠너는 1865년에 폭풍에 휩쓸려 난파됐고 해변에 파묻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5월 엄청난 폭우가 지난 후 이 난파선의 존재가 발견됐습니다. 이 배는 1863년도에 제조된 것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며 훌륭한 제작 기술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양사학자는 밝혔습니다. 또한 난파선에서는 동전과 컵, 점토 파이프, 신발, 와인 뚜껑 등이 발견됐습니다. 전 뉴질랜드 럭비 국가대표팀 올브렉스의 주장이었던 리치 맥코우와 젬마 맥코우의 부부의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젬마 맥코우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두 사람의 딸 샤롯 로즈 맥코우가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엄지 손가락을 움켜쥐고 있는 아기의 손가락과 그 손가락을 감싸는 리치 맥코우의 손이 찍힌 사진과 함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적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젬마와 리치 맥코우는 2017년 1월에 결혼했습니다.
정부는 잠재적으로 대학 또는 고등교육을 신청했다가 철수하거나 수료하지 않은 학생을 위한 무료 교육비에 연간 5,3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무료 고등교육을 신청한 사람들 중 약 20명이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신청을 한 것에 책임을 물어 기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료 교육 신청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41,700명의 학생이 지난해 대학 무료 교육을 신청했고 2018년에는 약 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9월까지 무료 대학 교육을 등록하고 나중에 철수한 학생은 2,619명이었으며 이들은 다른 코스에 등록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 정부에서는 이전에 대학이나 고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학생들로부터 혜택이 주어진 이 무상교육의 신청은 2017년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토프 뉴스허브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BBC, KBS, MBC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2원 3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0원 0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4원 59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소나기가 오겠으며 오후부터는 우박을 동반한 천둥 번개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소나기가 오겠으며 토요일에는 폭우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오늘과 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성희, 하은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방송국 휴무 안내입니다. 2018년 KCR 방송은 12월 21일 금요일까지 방송되며 2019년 KCR 방송은 1월 7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KCR을 애청해 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식아동 돕기 나눔 콘서트 안내입니다. 노래하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가 국제기아대책 뉴질랜드 지부와 손잡고 오클랜드 현지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나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오클랜드 걸스 그라마에서 열립니다. $10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CAB 랭귀지 커넥트 서비스 종료 안내입니다. CAB 랭귀지 커넥트가 오늘 정오 이후로 중지됩니다. 필요하신 정보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CAB 사무실 또는 0800-367-2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운동의 안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2018 어르신잔치 한마음 운동회가 열립니다. 매일 토요일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밀포드에 위치한 실범파크에서 열립니다. 행사 당일에는 차량이 운행되며 봉사자도 모집 중이니 각종 문의는 한인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래닛 FM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